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안녕하세요, 네이버보다 테이버. 이번 주제는 산샤댐에 관련된 해명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국 홍수가 도대체 왜 반복이 되는 건지 영상 촬영을 하면서 중간에 산샤댐은 위험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산샤댐이 지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상의 주제 자체가 중국 홍수가 반복되는 이유였으니까 장강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자주 홍수가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사용과 난개발로 인해서 도심의 지반들이 대규모 침하를 하고 있다. 도심의 높이가 낮아지고 거기다가 장강이 매 5년, 매 10년마다 홍수가 발생을 하니까 이번에도 홍수가 좀 심하게 발생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에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좋은 댓글이든 나쁜 댓글이든 무관심보단 관심이 좋은 거거든. 근데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 전문가들이 모두 산샤댐이 좆됐다고 하는데 근거도 팩트도 없이 주장을 한다. 산샤댐이 뒤틀림이 있다는 거는 인공위성 사진으로 알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걸러야겠죠. 근데 댐이 무너져가지고 상하이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게 음모론이라고 했으면 왜 음모론인지 근거를 대야지. 네, 근거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지금은 아니다, 10년 뒤쯤이지 않을까. 드립은 드립으로 좀 받아주세요. 참 유튜브 하기 쉽죠. 유튜브 하기 어렵다는 거 이번 영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보니까 웃기고 있네, 공부 좀 더 하고 방송하세요. 같이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또 또라이도 방송하는 참 좋은 세상. 근데 잠깐만, 난 또라이 맞는데? 그래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산샤댐이 무너지려면 도대체 얼마나 중국이 썩어 빠진 국가에다가 진짜 정신머리가 나간 빙시 같은 나라여야지만이 산샤댐이 무너질 수 있는지, 제가 그거를 수치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셨던 팩트와 근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댓글에도 나왔었죠. 구글의 위성사진만 봐도 산샤댐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보고 얘기를 하시냐. 지금 이걸 보셨을 때 이 정도면 이게 댐이냐 이게? 아니 그럼 댐이 이 정도로 비틀려졌다 그러면 지금 여기만 보셔도 일로 티 나오겠지, 무너지겠지.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활주로가 쫙 펼쳐져 있고 우리나라 최대 공항이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을 구글어스로 볼게요. 요렇게 돼 있어요. 아니 뭐야 뭐 어떻다고 잘 모르겠는데 확대하면 이래요. 구불구불합니다. 활주로가 다 이래요. 이게 왜냐 그러면 위에서 오다 보면 빛의 난반사, 구름에 의해서, 수증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 위성사진이잖아. 눈앞에서 찰칵 찍은 게 아니고 위성에서 찍었다고. 인천공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댐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저렇게 직선이 직선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사진을 합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보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고, 또 이러한 사진을 발견한 곳이 어디냐, 최초의 음모론 출발 지점이 바로 에포크 타임즈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2003년에 사스에 대한 진상 보도를 전 세계에 빡 했어요. 15년 17년 전이니까 이 당시에는 중국 공산당이 이거를 잘 막았단 말이야. 에포크 타임즈가 제대로 파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중국 사스가 이렇다를 밝혀냈어요. 좋아. 중공이 해외 언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작질을 하고 있다, 언론 공작질을 하고 있다는 걸 폭로를 하고 있고, 홍콩의 시위라든지 중국 내에서 뭐 이게 기체주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인권 탄압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뉴스를 자극적으로 잘 뽑아내요.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썩은 곳입니다를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에포크 타임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 작년 뉴스입니다. 췌장압을 100%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시스템이 개발됐다라는 뉴스예요. 근데 보시면 15 years old 사이언스 버프가 개발을 했다. 15세 소년이 췌장암을 100% 탐지해낼 수 있는 이러한 그 개발법, 이러한 그 확인법, 검사 방법을 개발을 해냈다. 또 보시면 세계 최대 화산이라고 하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폭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팩트 체크하는 뉴스 업체들이 전부 다 이건 개구라다. 얘네들도 약간 영국의 더 선지처럼 던지는 게 맞을 수도 있어. 그다음 중국 공산당에 관련된 거는 중국인들이 세운 그
에포크 타임즈라고 하는 언론지기 때문에 중국 내용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잘 알 수도 있어요. 카더라라는 것도 생각보다 많다. 우리 영국의 더선 보고 뭐라 합니까? 영국의 공식 찌라시라 그러잖아요. 350만 명이 보는 찌라시야. 근데 물론 여기에서 이런 것도 잘 밝혀냅니다. 라이언 긱스 불륜의 풀스토리 하면서 3개의 불륜 이런 거를 적중시킨 것도 바로 더선지 찌라시가 맞긴 해. 근데 이 형님은 그 동생의 여자를 중국 공산당이 뭘 잘못하고 있다, 뭘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인 거는 맞아요.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구글로 사진 하나 띵 내놔놓고 이게 뭐 얼마나 비틀어졌다 실제로 가서 영상 촬영한 것도 아니잖아. 사진 하나 꺼내놓고 이게 지금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지현 그 누나가 이러고 사진 찍으면 전지현이 못생겨졌습니다 믿을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저 거대한 초거대 댐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설마 나하고 다들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평소 때 중국의 이런 모습들을 봐서 그렇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이거 한 15층 정도 돼 보이죠.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통째로 넘어갔어요. 축대라 그러죠. 이게 그냥 통째로 넘어가 이렇게 이러면서 무너지는 거 보이죠. 이건 지금 심지어는 건설 중인 아파트야. 그리고 한 층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건설 중인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지는. 이 보시면 여기 그 화살표 그려 있잖아. 이게 창문이 그려진 겁니다. 원래 설계 도면대로 건축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림으로 창문을 그려놓는 이러한 일도 발생을 하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아파트의 외벽이 진짜 무슨 과일 껍데기 벗겨지듯이 쭉쭉쭉 이렇게 야 진짜 전화라는 어디까지 미쳐있냐라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잘 봐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런 게 하도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중국 건설은 개판, 근데 중국이 댐을 건설, 댐도 개판, 이런 공식이 머리에 들어와 있는 거지. 요러한 사진을 보자마자 고럼 그럴 수 있어. 중국이니까 그럴 수 있어. 야 계란도 가짜래, 야 농약도 가짜래, 야 분유도 가짜래. 이번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도 가짜래.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니까 야 이 사진 보자마자 그래 댐도 가짜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산샤댐이 지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첫 번째로 산샤댐은 5년도 안 되는 주기마다 홍수가 발생한다. 아주 심각한 수준의 홍수가 발생하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홍수가 발생하는 강 중에 한 곳입니다. 이러한 홍수가 발생하면 집이 떠내려가요, 농작물이 떠내려가요, 먹을 게 없어요, 병이 돌아요. 이러면 민심이 흉흉해지면 그 동네에 세워져 있는 국가라는 곳이 흔들릴 수 있어요. 반역이 일어날 수 있고, 중국이 자주 쪼개졌다가 합쳐진 이유도 이러한 강들의 범람이라는 그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근대화를 이끌었던 순원 선생 자체도 중국 혁명기에 혁명을 하면서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홍수 때문에 망하고 홍수로 인해서 흔들린 적이 많기 때문에 황하가 됐든 양쯔강이 됐든 그 두 강에 대해서 치수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혁명을 일으킨다고 한들 오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곳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당연히 전쟁 때문에 못하니까 그 다음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을 일으켰던 장제스와 마오쩌둥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장제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니지 대만으로 쫓겨났죠. 그 다음에 마오쩌둥 형님 같은 경우에는 참새랑 전쟁을 하시느라 냉전 시대에 러시아 공산당,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그럼 미국에 있는 자유주의, 그러한 냉전 시대와 더불어서 러시아 대 중국 간에 공산당 내에서도 서열 싸움이 있었어요. 중국은 나름대로 전 세계에서 본인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가지고 70년대 80년대에 꾸준하게 사회개혁 운동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서 인프라 사업, 그러니까 치수 사업도 어떻게 보면 인프라 사업이잖아요. 이거에 투자하기가 아무래도 힘이 들었던 거지. 1990년도에 들어가지고 드디어 인프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댐이라는 거는 홍수 조절의 기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바로 발전 기능도 있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계속 공업화 되면서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다면 전력 생산도 할 수 있으면서 추가로 치수 사업도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기능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전 세계 최대의 댐을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고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지도상으로 우리나라 소양강 댐 지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산속에 있어요. 산골짜기에다가 좁은 길을 막아요. 좁은 곳을 막아서 여기 원래 요만했던 물줄기였는데 이게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호수가, 산을 따라서 호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나라 충주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요렇게 충주댐이 막혀 있으면
여기 뒤에 있는 산을 따라 가지고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강 최대 댐이라고 하는 후버댐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주변의 산지에다가 물을 가둬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산샤댐은 보셨을 때 들어오는 댐의 폭도 어마어마한데 야, 나가는 댐의 폭도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에다가 댐에다가 물을 가둬놓은 게 아니고 그냥 한강 같은 이런 넓은 곳에다가 그냥 물을 가둬놓고 여기다 댐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상태로 이런 위치에다가 지어졌냐 그러면 스촨 분지 때문입니다. 이 스촨 분지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 사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면적도 겁나 넓어요. 자, 한국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만큼 큰 동네에서 강물이 이렇게 상류부에서부터 쓸고 내려와요. 모든 강물을 다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강이 이창시를 통해 가지고 동부지방으로 나가는 건데, 만약에 요런 그 분지 지형에서 비가 내려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역사적으로 분지 상류 지역에서 비가 오면 강물이 워낙 기니까 이 밑에가 다 물에 잠겨버리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다가 댐을 지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옛날부터, 야, 이 지역을 물을 막으면 이 분지 안쪽이랑 저 산 뒤랑 산 앞이랑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댐을 지어야 한다라는 게 옛날부터 중국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이 되었던 거고, 이게 결국에는 지어졌어요. 지형도를 보시면 여기에 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양강 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후보댐이나 뭐나 보시면 다 이렇게 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근데 얘는 이게 강이냐 댐이냐 호수가 만들어진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반적인 댐이라 그러면 좀 높이를 많이 높게 지어가지고 이런 데를 막을 수 있어요. 좀 협곡 지역을 물을 막아가지고 높게 막으면 뒤에 물이 많이 차요,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뒤에 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댐은 여기 있습니다. 댐은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댐을 막아요. 그럼 호수가 얼마나 생기냐 그러면 여기가 다 호수가 되는 거야. 그냥 얘는 중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다 잠겨요. 참고로 여기의 인구가 1억 명입니다.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의 홍수를 조절할 수 있으면서 발전도 할 수 있으면서 적당한 위치를 찾다 보니까 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지. 한강 중간을 턱 막아놓은 거 마냥 높지도 않아요. 얘가 높이로 따지면 그 전세계 댐의 10위 안에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댐의 기능으로서 전력 생산의 기능과 그 다음에 물을 막아가지고 홍수를 조절하기 위한 담수를 하는 기능을 둘 다 갖추고 있는 이런 댐인데, 외형적으로는 뒤쪽은 세로로 이렇게 직각이 되어 있고요. 이게 설계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보시면 이게 이렇게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식의 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면 바닥에는 터빈이 장착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수력 발전을 하는 이러한 댐을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간에 돌을 겁나 큰 걸 딱 세워. 그리고 난 뒤에 물이 이걸 위로도 안 빌릴 정도로 무거운 돌을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는 중간에 이렇게 길을 뚫어 놔가지고 여기서 누르는 힘으로 얘가 물이 빠져나가면 여기서 터빈을 돌려서 수력 발전을 하고 방류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설계라는 거예요. 어려운 설계가 아닙니다, 댐 자체가. 그러면 산샤댐이 높지도 않다 그랬는데 왜 세계 최대 댐이냐 그러냐, 발전 용량이 세계 최대라고 하는 겁니다. 투르칸스크 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지금 뭐 건설 중이라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투르칸스크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안 나와 이게. 산샤댐을 건설하면서 투입된 시멘트 용량이 1610만 세제곱미터라 그러고요. 부속물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2800만 세제곱미터라고 그래요. 1610만 세제곱미터라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무게냐 그래요. 100% 다 안 들어갔을 수는 있어. 중국이니까 이게 100% 다 안 들어갔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시멘트 투입량만 봤을 때 무게가 4,500만 톤입니다. 4,500만 톤. 근데 여기다가 부속물이 들어간대. 여기는 펌프도 들어갈 거고 철근 콘크리트니까 당연히 철도 들어갔을 거고 배관 다 들어갔을 거 아니야. 전력선 이런 것까지. 그거 다 필요 없이 걔네들이 뭐 철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뭐 7이 된다 어쩐다 다 필요 없이 그냥 시멘트랑 똑같은 무게로 칠게요. 총 무게 시멘트만 다 들어갔더라고 하더라도, 철 아니고 시멘트 무게로 돌 무게 기준으로 하더라도 7,840만 톤짜리입니다. 7,840만 톤.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산샤 때문에 설계가 잘못됐다, 설계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2011년도 국토교양부에 이게 뭐 개정판 비슷하게 해가지고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여기 찾아보시면 137페이지에
콘크리트 중력댐 관련돼 가지고 설계 자료가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설계 조건부터 해가지고 뒤에 설계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콘크리트 중력댐 요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1m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댐에다가 가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계산하는 모든 그 계산 공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하는 게 야 네가 지금 말하는 게 그 물 무게면 이때 밀려 이 새끼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공식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 결과값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중국이 그래 너네들이 지금 이게 비틀리고 있다, 밀리고 있다, 뭐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산샤댐 내부에서 2681군데의 모니터링 위치예요. 모니터링 스팟이에요. 10,000개가 넘는 모니터링 장비를 가지고 산샤댐이 위도가 어떻게 됐다, 경도가 어떻게 됐다, 어느 정도 비틀어졌다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의 변화, 변경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게 이거지. 중국 애들은 이거 못 믿는다.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사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중간에서 뭐 빼먹고 하니까 야 너무 많이 빼먹었네 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건데, 지금 산샤댐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지도부가 중국이 세워지기 전부터 세웠던 계획을 거진 100년에 거쳐가지고 계속 이거는 해야 되는데 이거 했으면 지금 저런 홍수가 없었는데, 이거 했으면 우리 가족이 안 죽었는데, 이거 했으면 이랬던 거를 100년 만에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뭐 독일에 있는 중국인 댐 전문가, 미국에 있는 댐 전문가, 무슨 뭐 토목공학 전문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야 중국 너네들이 야 이거 데이터 달라 그러면 안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하나야. 중국 공산당 너네들이 뭐 거기에 수치가 얼마가 됐고 모니터링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이거는 뭐 어떤 변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외부에서 검사기관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안전성을 검사를 하겠다, 그거를 허가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너네가 그걸 안 해주니까 이거는 꼬로마다 냄새가 난다, 너네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지적질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공산당에서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결과물이든 공개하는 법이 없어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건 음모론이라는 게 양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숨기는 거 있으니까. 미국의 51구역도 그렇잖아요. 맨날 미국에서 밝히는 건 그거예요. 야 거기 뭐 별거 없어, 야 거기 그냥 공군 기지야 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사람들이 거기는 외계인이 있다, 거기선 UFO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지금 얘들이 2008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2년이 지났어요. 만약에 진짜로 부실공사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 산샤댐이 이미 무너졌어도 한참 전에 무너졌어야 돼요. 2010년대에도 대홍수로 중국 산샤댐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때 최고 수위가 지금 수위보다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습니다. 2010년도에도 산샤댐 무너진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기억해? 그럼 당연히 지금 2020년에 오고 있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괴소문도 마찬가지로 안 무너지면 사라질 소문이야. 우리가 2018년도에도 야 산샤댐 무너진다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뉴스가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문이고,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야 그럼 어떻게 되지, 야 그럼 진짜 우리 잣대는 거 아니냐, 그 동북공정 우리가 이제 만주벌판을 다시 회복을 하고 고구려 땅을 우리가 그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웃어 넘기면 되는 건데, 물론 이게 2010년도에도 대홍수, 2020년도에도 대홍수, 2030년에 또 뉴스가 또 나오겠지.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 와중에 내가 그 에포크 타임즈를 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에포크 타임즈에서 겁나게 올리고 있더만, 산샤댐의 홍수 방지 기능은 처음부터 구라였다, 독일의 수리 전문가는 산샤댐의 홍수 방지 기능이 오작동했다고 얘기했다, 시장 폭탄 같은 댐이 중국에만 8만 개가 있다고 했다. 설마 이번에도 에포크가 먼저 시작했냐 이거? 산샤댐 무너진다고 얘기한 게? 이게 7월 초부터 계속 산샤댐에 대한 뉴스가 유튜브에 겁나 올라왔거든요? 근데 7월 3일이야 이게. 잠깐만, 누가 이거를 보고 먼저 시작된 건가? 설마. 산샤댐이 위험하다, 붕괴 위험이 있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 당연히 눈길이 갑니다. 우리가 어그로를 끌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걸 보면 와 뭐야? 진짜야? 하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중국이 진짜 완전 빈시같이 썩어 빠져가지고 야 한 치 앞도 보지 않고 나는 지금 당장에 나의 이 10만원, 나의 이 100만원, 나의 금괴 하나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썩어 빠진 새끼들이 널리고 널려가지고 이렇게 사용돼야 하는 시멘트, 이렇게 사용돼야 하는 구조물을 정말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얘가 어느 순간 쪽 갈라져가지고 물이 빵 빠져나와.
그런 경우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영화관 가시면 심심하면 무너지고 심심하면 갈라지고 심심하면 터지잖아. 저도 걱정되는 게 있긴 있어요. 저도 산샤댐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산샤댐에 대해서 뭔가 저도 아무래도 환경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환경공학 중에서도 지하수라든지 수리수문학 쪽으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쪽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했고 수자원공사랑도 일을 했었습니다. 저도 나름 좀 설계 쪽으로 일을 하다 온 사람이라 가지고 당연히 저런 초대형 건축물, 초대형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날아갈 수 있느냐? 지진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실제로 2008년도에 스촨성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층대 바로 옆에 댐이 지어졌어요. 이 당시에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진이 크게 발생을 하면 댐도 무너집니다. 이게 몇 층짜리 고층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진이 크게 오면 날아가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겪었던 거죠. 포항도 마찬가지로 지열 발전을 할 때 바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층대 근처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니까 이 물 진동, 물의 수압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단층대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규모가 5짜리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고 거대한 지진이 포항에 터졌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스촨성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지진대 단층대 위에다가 댐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다가 물이 차니까 그 물이 지표를 누르는 거야. 갑자기 단층대가 한 방에 움직이면서 스촨성 대지진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저런 일이 발생하면 산샤댐이 됐든 후보댐이 됐든 소양강댐이 됐든 저런 지진 오면 무너져. 그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걱정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웬간에서는 댐이 무너지는 그런 재앙은 발생할 수 없다. 거기다가 스촨성 때 그래 댐 때문에 지진이 났고 댐 바로 500m 옆에서 지진이 났어요. 초강진이 스촨성 댐에 균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빼가지고 원래 물을 뭐 100m까지 채울 수 있다 그러면 물 높이를 50m까지 낮췄어요. 보수공사를 하려고. 지금도 그 댐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진이 났다. 뭔가 그 댐이 어떻게 됐다 해서 무너진 댐이 지금까지는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어요. 댐 전체가 무너진 경우는. 또 모르지. 중국에서 진짜 미쳐가지고 7천만 톤? 그 정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거 안 써가지고 무너질 수는 있겠지. 그럼 중국은 진짜 그냥 같이 골로 가야지. 그것도 컨트롤 못하는 나라면 그게 나라냐? 이번 영상은 제가 지난주에 올렸었던 중국 도심이 가라앉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중국의 홍수는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점점 더 잦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도심에 대해서 도시를 재개발 혹은 하수관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빗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토목 공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러고 나니 그것도 안 되면 뭐 강에 대한 치수 사업을 새로 진행을 할 것이다. 뭔가 중국에서 추가 토목 공사가 나올 거고 인프라 공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다 보면 우리가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요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에 있던 그 잠시 언급되었던 산샤댐 드립에 대해서 댓글이 좀 많이 달려가지고 관련된 해명 영상 제가 또 그런 거는 잘 못 참아가지고 앞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대본이라든지 아니면 단어 선택에 있어서 제가 좀 신중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샤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게 억측 혹은 너무 뭔가 그 음모론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면서 사실로 믿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중국 홍수가 산샤댐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만든 영상인데 좀 오해가 발생했던 것 같아가지고 산샤댐은 안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려면 도대체 얼마나 중국이 멍청해야 무너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다음 영상에도 더 재미있는 더 좋은 이슈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